네, 종목 발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스몰캡 유망주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예, 풍산홀딩스입니다. 풍산홀딩스. 흔히 네. 말하면 이제 지주회사인데 네. 풍산홀딩스의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 그러니까 사업도 하면서 이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2008년에 이제 풍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네. 이제 풍산의 지분 38%를 갖고 있고 상표권이라든지 이쪽 매출이 20%가량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제품 상품 영역, 그러니까 별도 매출률이 한 31% 정도입니다. 창원 공장을 통해서 소재, 금속 분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풍산의 그 민수라든지 방산관과 관련된 네. 기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68대 32 정도 비율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특수금속 연결 기준 매출이 49% 정도 되는데 네. 특수금속과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산이 로봇 테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두산이 재평가가 좀 됐었고 지주에서 그렇죠. 또 세아제강의 모기업인 세아제강 지주가 또 영국의 해상풍력 가지고 이슈가 됐듯이 이 풍산홀딩스도 기본 가치에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게 2차 전지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로 재평가가 기대되는 지주, 사업 지주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벌써부터 주가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LG에너지솔루션, 풍산의 자회사에 투자를 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2차 전지 회사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가요? 예, 우선 이제 자회사 핵심 자회사가 95% 지분을 갖고 있는 네. 풍산 특수금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95%를 갖고 있고 이제 특수금속이 이제 DAK라는 회사 96% 지분을 갖고 있고 또 K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45% 지분 갖고 있습니다. 네. 손자 회사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자회사인 특수금속의 경우를 보면은 우선 강화 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네. 455억 정도의 큰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극박판을 만드는 20마이크론 이하 정도의 극박판, 아주 얇은 박판. 우리가 이제 풍산하면 신동업체라고 하죠. 동을 펴는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동안 스테인리스 중심에서 이제 니켈, 하이니켈, 네. 그리고 또 구리 이쪽이 이제 주로 2차 전지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매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스테인리스 매출이 44%로 높았지만은 네. 최근에는 하이니켈 또 니켈 클레드나 구리 같은 매출이 전체적으로 40%를 넘어가면서 모멘텀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특수금속의 핵심 자회사가 DAK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글자 그대로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의 파트너고요. 두 가지 제품이 눈에 띕니다. 파우치형 전지의 리드탭, 흔히 말하면 연결해주는 단자입니다. 이쪽을 그동안 소재만 했었는데 어셈블리라고 하죠. 조립 부품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통형 음극 집전체를 지금 개발 중이고 있고 특히 그 KP 머티리얼스 여기에서 이제 K가 카이스트인데요. 네. 카이스트하고 합작을 한 KP 머티리얼스를 통해서 핵심 소재인 PP 필름까지 개발함으로써 파우치형 리드탭은 글로벌이 일본의 스미토모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경쟁이 될 거다. 그래서 풍산의 경우에는 홀딩스의 자회사인 특수금속 그리고 그 특수금속의 자회사인 DAK 두 개 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측면이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출자 가능성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상황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투자에 네. 대한 판단은 어렵죠. 그렇죠. 최근 예. 회사를 방문했지만 회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맞아요. 아니고 예. 이제 정황입니다. 과연 이제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파트너고 이게 파우치형의 리드탭 그리고 원통형 음극 집전체도 관련돼 있고 또 특수금속도 관련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뭐 언론 보도가 뭐 없던 내용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요. 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두 개 회사
특수금속하고 DAK에 모두 출자를 검토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되는 걸 알려져 있지만은 이건 플러스 알파로 좀 보기로 합니다.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최근에 삼성그룹의 투자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하는 회사로서 이쪽 분야에 대한 신뢰성 확인하고 더불어서 가치가 크게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죠. 네. 그렇다면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와서요. 예, 우선 실적은 예. 이제 풍산을 통한 지분법 이익이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는 깔고 갑니다. 네. 과연 이제 이 특수금속, DAK를 포함한 특수금속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22년에 21년까지 적자였습니다. 22년에 특수금속이 58억 정도 흑자였고요.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사업 목표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 그러면은 특수금속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5년 내에 10배 정도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네. 이런 판단을 보면은 지금 풍산에 대한 지분 가치를 훨씬 넘어가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4만 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주저앉은 상황이지만 기관들은 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시가총액 5천억대, 네. 4만 5천 원 정도 이상의 주가 형성도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이 2차전지 부분은 일단 잠깐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LG엔솔의 투자를 포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풍산홀딩스 재평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웅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풍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요즘 은근히 또 올라왔네요. 예, 이제 태웅하면은 과거에 자유단조 네. 3인방, 4인방의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2008년 정도 보니까 이 태웅의 영업이익이 1,003억, 1,000억 정도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호황기였고 또 원자재인 전기료 투자, 흔히 말하면 이 비즈니스는 현대제철 같은 그 철강 회사가 그 인곳이라든지 블룸 이런 제강 사업을 통해서 원재료를 만들면 태웅은 대형 프레스를 통해서 또 롤링 밀을 통해서 타워 플랜지, 메인 샤프트를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CS 베어링은 이런 제품들을 사다가 더 가공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는 구조인데 이 전기료 투자까지 감안해서 2019년에는 영업 손실이 무려 364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흑자 체제를 구축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풍력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2023년부터는 세 자릿수 영업이익 또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면서 과거에 누렸던 그 자유단조 대표주로서 화려한 부활 그리고 유일한 생존 기업으로서 그 파일을 누리는 모습이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다면 실적이 좀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근거는요? 예,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료 사업입니다. 전기료에 2013년부터 18년까지 무려 4,100억 정도. 자, 중소 중견기업으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이 태웅이 전기료를 투자하는 목적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재료를 현대제철처럼 이런 철강업체에 사오게 되는 경우에는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조라는 거는 이걸 다시 이제 그 열을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는 이제 열계 상태, 뜨거운 상태로 원자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물류 이슈가 나왔듯이 납기 측면, 세 번째로는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제강에서 또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믹스 측면에서 좋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태웅은 4,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좀 거쳤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한 4, 5년 동안 거치면서 이제는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우선 전기료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은 제조 물리용과 그리고 납기, 프로덕트 믹스 이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기료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자체 사용하고 있는 풍력 부분입니다. 수요산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풍력이 42%, 과거에 50%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이지만은 풍력이 큰 비즈니스를 차지한다는 측면입니다. 세계 최대의 링 롤링 밀, 직경이 무려 9.5m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롤링 밀을 갖고 있고 또 프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풍력 발전용 타워 플랜지하고 메인 샤프트에서는 글로벌 강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터빈 업체, 발전기 모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IRA,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태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근거죠. 네,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말씀드렸듯이 영업 손실이 364억 정도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는
50억대 그리고 20억대 정도 영업이익에 매출액이 3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3년에는 매출이 점핑을 할 거다. 5천억대 매출. 그리고 과연 이제 영업이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 리포터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3.1% 정도로 추정한 게 154억 정도고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상당 부분 5%대를 돌파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실적 레벨업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태용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